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는 시즌 초반 뮌헨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잦은 패스 미스였습니다. 뮌헨은 기본적으로 센터백에 부담이 많이 가는 전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좌우 풀백이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때로는 센터백까지 공격 진영까지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결국 적응기와 부담이 겹치면서 김민재의 큰 장점으로 여겨지던 정확한 패스와 빌드업은 시즌 초반 패스 실수를 연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나폴리 시절 김민재와 패스를 주고받던 로보트카의 부재도 아쉬웠습니다. 김민재는 워낙 강한 패스를 하기로 유명한데 나폴리의 수비형 미드필더 로보트카는 이를 완벽하게 받고 탈압박까지 수행해줬지만 뮌헨 선수들은 아직 김민재의 패스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최강 뮌헨 선수들의 역량이 절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분명 적응의 영역이라 여기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제 더 이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가 뮌헨에 완벽히 융화되었다는 것을 지난 3일 뮌헨글라드바흐와의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바이에른 뮌헨은 2대1로 승리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뮌헨글라드바흐 원정에서 승리한 것은 무려 4년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 우승을 자주 하는 최강팀입니다. 그런데 유독 뮌헨글라드바흐 원정에서는 승운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뮌헨글라드바흐는 바이에른의 천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는데요. 김민재 덕분에 오랜 무승 징크스를 끊어낸 것입니다. 뮌헨의 토마스 투엘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수비 4명은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맡았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인터셉트 2회, 클리어 2회를 기록했습니다. 공중볼 경합은 11회 시도에 8회 성공했는데 이날 김민재보다 공중볼 경합 승리가 많은 선수는 없었습니다. 약점으로 지적받던 패스 성공률은 무려 91%를 기록했습니다. 풋몹은 이날 김민재에게 평점 7.7점을 부여했는데 팀 내에서 4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소파스코어는 평점 7.1, 부스코어드닷컴은 평점 7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팀 내에서 5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경기 직후 독일 매체 바바리안 풋볼이 김민재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극찬했습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에서 벽이었다. 대단히 큰 활약을 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김민재는 나폴리 시절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수비수라는 의미의 벽이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투엘 감독에게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김민재는 전반 20분 뒷공간에 스루패스가 날아들자 압도적인 스피드로 상대 공격수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상대의 역습이 거칠게 이어지면 적절한 반칙과 수비를 통해 제어하는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후반 5분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위협적인 헤더를 통해 떨궈주기도 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에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주전 수비였던 데 리우트를 완전히 벤치로 내몰았습니다. 이날 원정 경기에서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일어난 주전 수비수 데 리우트의 교체 투입 장면입니다. 데 리우트는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아닌 케인과 교체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이 데 리우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투입해 포메이션 전환을 실험한 것입니다. 뮌헨은 그동안 월드클래스 수비수 3명의 기용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프리시즌 뮌헨은 김민재, 우파메카노, 데 리우트를 모두 투입하는 3백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데 리우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투입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뮌헨이 6번 수비형 미드필더 보강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풀럼에 필라냐를 두고 영입 직전까지 갔지만 대체 선수 불발로 인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상황에서 무산됐습니다. 수차례 팀의 수비형 미드필더 보강을 요구한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감독은 뮌헨이 보유한 3명의 월드클래스 수비수 중에서 데 리우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테스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수비 조합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김민재가 주전에 더 가깝다는 의미인 것이죠. 주전 수비수로서 풀타임으로 뛸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아울러 이번 경기가 김민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경기가 독일에서 펼쳐진 작은 한일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매체 바바리안 풋볼은 김민재를 언급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에서 벽이었다. 김민재는 상대팀의 수비수인 이타쿠라 코에게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줬다. 이타쿠라 고는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로 뮌헨글라드바흐에서 김민주와 수비수 대 수비수로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그야말로 뮌헨의 벽이었고 판단력과 속도를 자랑하며 뒷공간 패스를 모두 끊어냈습니다. 또한 상대 공격수와 몸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중볼 싸움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김민재는 190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장신 공격수 토마시 츠반차라도 완벽히 봉쇄했습니다. 헤더 경합에서도 밀린 츠반차라는 아예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했고 결국 후반 14분 교체됐습니다. 이제 막 분데스리가에 입성한 2000년생 공격수 밀린 츠바차에게 이탈리아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 출신의 김민재라는 벽은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날 이타쿠라 고의 플레이가 형편없는 수준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이타쿠라 고에게도 수비라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는 팀의 리드를 안기는 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위넨 공격수들을 확실히 고전하게 했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포지션은 결국 수비수입니다. 득점까지 한 이타쿠라보다 수비수로서 김민재가 훨씬 더 뛰어났다고 극찬을 받았으니 김민재의 활약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김민재는 황제라는 칭호와 함께 한일전 완승까지 거두며 한국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의 대활약을 씁쓸하게 지켜본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까지 김민재가 뛰었던 나폴리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A 디펜딩 챔피언 나폴리가 지난 시즌의 압도적 위용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한 나폴리는 올 시즌 그 흐름을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핵심 수비수였던 김민재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작년 우승의 주역이었던 빅터 오시멘과 흡이차 크라바츠엘리아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재의 빈자리가 뼈저리게 느껴질 만큼 작년과 같은 압도적인 위용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즌 초부터 이탈리아 언론들은 나폴리에 대해 챔피언의 위용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탈리아 언론들이 나폴리가 이렇게 추락한 결정적인 이유로 김민재의 공백을 꼽았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매체는 나폴리는 1년 만에 우승팀의 위용을 잃었다. 이적 시장에서부터 전술까지 나폴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라치오전 패배는 나폴리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크게 주목받은 점은 김민재와 이별이었다. 무엇보다 김민재의 공백이 크다. 그들이 세 번째 스쿠데토를 정복할 수 있을까? 김민재가 나갔는데 누가 대체자로 왔는가? 김민재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센터백으로 대체하지 못했다. 올 시즌 나폴리에서 뛴 센터백들은 모두 김민재의 경쟁력과 거리가 먼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김민재를 잊게 만드는 센터백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임팩트가 없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김민재에 대한 찬양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지금 나폴리에는 우승의 주역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도 없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최근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신 루디 가르시아 신임 감독이 부임했는데 그의 경쟁력 역시 아직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재와 스팔레티 감독 두 명을 동시에 잃은 나폴리, 이러니 작년과 같은 압도적인 위용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인데요. 김민재가 독일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나폴리 팬들의 아쉬움과 그리움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은 개막 3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는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 역시 개막 3연승을 기록해 단독 1위에 올라 있는데요. 오는 16일에 열리는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 경기 결과에 따라 선두권 경쟁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뮌헨으로 이적 후 완벽히 적응한 것으로 보이는 김민재가 이탈리아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한국 팬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